여러분은 세금과 좀 친하신가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어떤 종류로든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도 세금을 내고, 번 돈으로 집을 장만해도 세금을 내고, 내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세금을 내고, 집을 팔아도 세금을 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재산이 있다면 죽어서까지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내는 간접적인 세금들도 있습니다. 음식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술값에 포함된 주세,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때 들어있는 개별소비세 등 우리는 세금과 알게 모르게 매우 가까운 사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친해지기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개정되어 바뀌는 통에 친해지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음재무설계와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먼저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소득세의 분류 개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크게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그리고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하고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과세를 하는데요. 세율 구간이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분류과세에는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해당하는데요. 매년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면서 발생했다 하면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두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는 분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이 두 소득은 분류되는 게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분리해서 과세를 하고 그것으로 납세 의무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하고 이자소득으로 1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하면 예금주는 15.4%로 세금을 뗀 나머지 이자를 수령하고 세금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종합하여 합산하지 않으니 우리나라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한 해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 되었다고 해도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5월달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를 크게 세 가지 과세체계로 분류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근로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